안녕하세요. 실전심리연구소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상담을 받으실 때, 심리 전문가를 만나서 뭐 도움을 받으실 때, 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경험이 없는데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이런 이제 뭐 질문들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죠. 뭐 저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상담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죠. 그리고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해와 공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한 명이죠. 근데 내담자가 찾아오는 내담자가 만약에 1000명입니다. 그럼 1000명의 인생들을 제가 다 겪어볼 수 없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분들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과학적인 원리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이제 내가 그냥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반응과 상태에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 그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런, 거울 뉴런이라고 하고요. 미러링 세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의 태도와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바라보고 임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적인 공감과 이해는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사실적인 이해보다는. 그래서 공감은 사실은 이제 우리 뇌세포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내가 이제 그런 능력을 발달시키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경험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라 한다면 간접적인 이해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스토리를 내가 모르지만 그런 스토리가 유사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럼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죠. 몰입이 되죠. 나도 주인공과 같은 감정을 느끼죠. 그럼 그거를 간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스토리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그 내가 간접 경험을 한 것을 그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대입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상담을 많이 한 사람들을 내담자를 많이 했다면 거기서도 처음 보는 유형과 사례이지만 그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되면 그런 그 한 명 한 명과 대화가 이미 또 간접 경험이 됩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서 나는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더러 상담사님은 아직 뭐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나보다 모르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리고 뭐 애가 없으니까 뭐 결혼 안 해봤으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1000명의 어떤 그 삶을 살진 않았지만 1000명이 뭐예요?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이미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그때 이런 경험이고 이런 느낌일 것이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이럽니다. 아, 제가 뭐 그런 건 경험 못 해봤지만 아마 지금 내담자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안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이런 감정과 또 상대방은 이렇게 반응하셨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겪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 이미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대략 뭐 사람들이 겪는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물론 무한하긴 하지만 그 범주가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간접 데이터베이스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역량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뭐 나이가 많던 적던 이건 좀 둘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많아도 상담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상담을 띄엄띄엄 했다면 나이가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상담했다면 10년 동안 10번 상담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300명을 했다. 그러면은 전 1년 동안 했지만 300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10명 했어요. 그럼 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담을 잘할까요? 아니면은 300명을 경험한 사람이 상담 잘할까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뭐 저한테 아주 수많은 얘기도 했습니다. 뭐 나이도 어리니까 모르겠죠? 또 상담사님 남자니까 여자의 마음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여성분들 상담 내담자들 엄청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사는 사실은 물론 이제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간접 경험들 이게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수많은 내담자의 데이터베이스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담자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더 내 속사정을 더 잘 알겠죠. 비슷한 경험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해도 더 잘할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무 이제 그 내담자보다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막 상담사가. 그리고 공감을 더 깊이 해버리거나 상담사조차도 자신의 그런 게 과거의 상처와 이슈를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상담이 이제 스텝이 꼬이게 되죠. 네, 이게 내담자에 온전하게 집중이 안 되고 자기 감정 표출하느라 바쁠 수도 있습니다. 막 괜히 더 슬퍼할 수도 있고요. 괜히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상담사는요. 공감도 해주지만 중립과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아가지고 이걸 이제 완급 조절을 잘 하면서 이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겪었던 것들하고 이제 섞이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뭐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혹은 막 섣부르게 판단하고 해석해요. 내가 이랬으니까 이 사람도 이랬겠지. 그러면서 이제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나를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하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지도 이 바탕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려봤고요. 일단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